당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성탄절 기분 좋게 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오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우리 바람과는 달리 조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코스피 지수는 0.44% 내리면서 2,429선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66% 밀리면서 675선으로 어제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출발은 빨간불 켜면서 했지만요. 이내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이었고요. 장 후반부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시장을 가장 크게 짓누르는 요인은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1,464원까지 치솟았는데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현재가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증시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은 6조 818억 원이었는데요. 이미 전거래일이었던 화요일에도 13개월 만에 거래 대금이 최저치를 경신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줄어든 수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최저다, 원달러 환율은 최고다 이렇게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치 갈등이 부각된 상황이죠. 시장이 여러모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국 증시, 뉴욕 증시가 국내 증시와 굉장히 상반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더욱더 아쉽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뉴욕 증시도 산타랠리가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요.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산타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잇따른 상황이었습니다. 원가의 상승 동력이 약해졌다. FOMC 이후에 뭔가 매파적 연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도 힘은 다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이런 전망이 정확하게 벌써 맞아 떨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뉴욕 증시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의 어제장 흐름 그리고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개장 전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관심주들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바로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까지 전문가님이 선별해 주시는 시그널 포착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이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기 때문에 뭔가 아쉽다고 또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끝까지 전문가의 전략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 열릴 예정인데요.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장중에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미증시 살펴보면서 국내 증시 또 금요일 증시죠. 또 흐름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성탄절 다음 날 미증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금리가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가면서 미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어쨌든 미증시는 랠리를 이어간다라는 부분에서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또 국채 발행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금리가 또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역시나 올라간 금리 증시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거래량도 평소에 비해서 좀 한산하다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종목들 흐름도 뭐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증시 산타랠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흐름은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고 국내 증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정치적 이슈로 눌려 있는 국내 증시가 글로벌 투신마저 저하되었을 때에는 반등을 시도할 때 다시 한번 흐름을 바꾸는 또 시도를 해 나갈 때 굉장히 불리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증시에는 사실 산타랠리가 미증시 산타
단타 랠리가 지속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으로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CES 2025라든지 연초에 굉장히 또 증시 관련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또 이벤트를 명분으로 종목들이 그리고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흐름인 것은 맞습니다.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투심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희망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구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유리한 흐름이 왔을 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큰 흐름, 이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현재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 여러분이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안에서 이제는 조금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조금 내렸고 다우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우량주 위주로 계속해서 이게 흐름이 이어질지 아니면 여태까지처럼 기술주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이런 기술주들이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시속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사실 어제 또 지표 발표도 있었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관련해서 지표 발표도 있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혼동되는 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 자체, 주가 위치 자체가 고점이다 보니까 조금 또 소화를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충분히 랠리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셨던 우량주 위주의 시장이 전개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우량주 중심도 아닐 것이고 또 무조건적으로 기술주 중심도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다우지수가 조금 오르나 싶으면 나스닥 지수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잠깐 주춤하나 싶으면 다우지수가 다시 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우량주와 기술주가 시속 게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또 뉴욕 증시 안에서는 FOMC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잃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 금리 기조는 인하 기조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횟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발표될 경제 지표에 따라서 횟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후 또 흐름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파월이 이런 횟수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희망적인 요인들을 가져가기보다는 제한을 두고 그 흐름에서 그 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간을 또 탐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미 증시도 굉장히 또 강달러 흐름 속에서 글로벌 증시 그리고 관세 같은 부분들도 인플레 재기에 대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 증시 자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전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실 미 증시가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변동성을 보이는 양상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나타난다면은 미 증시가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추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경제 지표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금리나 기조의 횟수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희망적인 방향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기보다는 보수적인 마음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연말까지 거래일이 정말 몇 거래일 남지 않았는데 지금의 이 오히려 방향성을 잃은 혼조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다만 연말에는 이렇게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는 기존의 흐름을 유지해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미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그래왔고 미증시가 사실 어제는 혼조세였지만 어쨌든 종목 장세를 바탕으로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마무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증시가 중요하겠죠. 국내 증시는 사실 어제 또 정치 이슈로 장중에 카운터를 맞은 모습인데 그러한 흐름이 조금은 지속되면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연말까지 그래도 뉴욕 증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국장에 대한 전략들을 하나씩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는 간략하게 짚어봤으니까 이제는 개장 전에 살펴볼 수 있는 이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별적인 이슈 어떤 주제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최근 반복되는 재료이고 이슈이고 종목들의 강세입니다. 양자 기술 관련된 부분이겠죠. 전일 뉴욕 증시에서도 기존의 리게티 그리고 실스큐, 아이온큐 같은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이런 혼조세와 보합권에 머무르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런 또 강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국내 관련주들 정말 섹터 내에서 테마 내에서 이렇게 순환매를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순환매 흐름을 이용해서 또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또 양자 컴퓨팅 AI 기조 연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러한 양자 기술 상용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분명히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고 또 첫 번째 이런 상승 랠리를 이용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또 늦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여러 가지 관련주가 있지만 어제 또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굉장히 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고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2%대 이상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미증시 이런 관련주들의 또 상승 흐름 또 이어지는 이슈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봤을 때 저항대에 또 도달한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6,380원, 6,500원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솔리드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에도 흐름을 체크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솔리드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주목을 하시면서 또 관련주들의 흐름 그리고 후발주를 노려보시는데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또 지금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한번 최고점이 굉장히 근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 좋지는 않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서 유리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이용을 하셔라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종목들이 더 있습니다만은 CQ센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러한 종목도 장기 평선 위쪽에서 또 머무르는 모습인데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연출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자기술 관련해서 정말 꾸준히 재료가 누적되어 있고 쌓여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윗꼬리를 단 음봉을 연출했기 때문에 일부 또 물량들이 뱉어지는 흐름이 연출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해서 조금 더 명확한 이 장기평선 위쪽에서의 지지가 꼭 확인되어야 된다 보고 있고 조금 더 재료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고 명확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성의 종목들보다는 또 재료
꼭 체크를 하시는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 중 하나인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역시 눌림목을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서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오늘 사실 반등을 해서 뭐 4,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한다면은 정말 지금의 양자 기술 이슈를 바탕으로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 그리고 시세를 만들어가는, 추가적으로 시세를 만들어가는 움직임까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이미 눌림목에서 반등을 하는 움직임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사실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 줘야 우리가 노리고 있는 후발주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종목이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치고 올라갔을 때 4,000원 돌파를 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정말 4,435원 뭐 최고점까지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 뭐 이 밖에도 엑스게이트라든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가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또 뒤에 시그널 포착 종목 양자 기술 관련해서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미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구간에서 폭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요즘 시장 안에서 양자 컴퓨팅 기술과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미국에서 뉴욕 증시 안에서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간밤에도 리게티와 실스큐 그리고 아이온큐까지 관련주들이 급등 시세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님께서 보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의 관심주들 차례대로 살펴봤죠. 첫 번째로는 솔리드 살펴봤습니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저항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는 의견 주셨죠. 그리고 CQ센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평선 돌파하려는 듯한 시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어제장을 특히 주목을 해본다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음봉을 그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드림 시큐리티 살펴봤죠. 눌림목 이후에 역시나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눌림목을 벗어나면서 상방으로 향하게 된다면 이전 고점, 최고점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이미 올라버린 종목들보다는 결국에는 이슈를 바탕으로 우리가 후속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전략들 더 중요한 뭔가의 구체적인 종목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금 전에 만나봤던 관심주들, 향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양자 컴퓨팅 기술 관련 안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볼 만한 신규 종목들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의 흐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장 끝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최근 조선이라든지 뭐 또 관련해서 방산이라든지 굉장히 양자 기술도 그렇고 치고 가는 종목들 또 종목군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부터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서 반등 그리고 추세 전환 나왔을 때 폭발적인 수익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뭐 당장 오늘 치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 미증시에서 브로드컴을 기반으로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쨌든 견조한 흐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뭐 하루하루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입니다만은 그러한 종목들은 시총 위쪽에 있다 보니까 지수와 연관되어서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만 소부장주들 우리가 지금부터 모아갔을 때 충분히 저가의 메리트를 바탕으로 반발 매수세 그리고 추세 전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큰 폭의 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손익비가 있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일부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미증시는 꾸준히 이런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깨기 위한 이슈들을 만들어 왔고 그러한 측면이 지금 특히 강조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엔비디아가 지고 브로드컴이 올라서는 움직임이 아니라 최소 양자 구도의 이러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이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특히 차트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은 DI 그리고 텔레칩스, 시그네틱스 정도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DI는 꾸준히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 없지만은 테크윙이라든지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 종목 차례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DI 역시 정말 아직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도 역시 높이지 못하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강세 흐름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아래쪽에서 또 모아가는 구간으로서 이용을 하셔야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일정 구간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하셔야 최근에 이런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크게 봤을 때 15,000원 아래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2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또 도달을 할 수 있고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을 연출하는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보이십니다만은 충분히 또 여유 있게 스윙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반도체 관련 주들입니다. 해서 전반적인 대시세를 바라기보다는 짧은 구간 직전 저항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휴양적인 분위기이고, 미증시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증시 반등 시도와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도 꼭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서 DI 좋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역시 사실 하락 추세, 큰 틀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최근 구간 행보를 연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칩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칩 양산을 통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재료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재료 자체는 좋으나 이런 반도체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아래쪽에서 내려온 움직임 속에서 또 일정 구간 거래량이 실리는 캔들들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의 돌파 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직전 저항대 그리고 장기 이평선 부근인 2만 원대 노려보시면서 아래쪽에서 좀 매집을 해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도 있죠. 사실 이 종목도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는데 최근 아쉬운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고, 아래쪽에서 또 다시 한번 윗꼬리 달린 양봉들을 연출하면서 매집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저점을 찍고 내려온 움직임 속에서 한번 노려보신다면은 다시 한번 1,000원대 위쪽으로 돌파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그네틱스도 있고, 재료 좋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DI라든지 텔레칩스 같은 종목도 있으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게 접근을 하시되, 다만 손절가 꼭 적용을 하셔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세 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오늘 장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은 요즘 국장 안에서 그래도 반도체를 모아가기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가 메리트를 우리가 10분 활용하면서 매집을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관심주 세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DI, 텔레칩스, 시그네틱스 살펴주셨는데요.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 역시나 바닥권에 머무르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간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서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이 이렇다 저렇다 참 말이 많지만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점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대표님의 전략들 한번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내가 다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관심주들, 향후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 장중에 시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시장 흐름도 정확하게 살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모든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장에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들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이끌었는지 AI가 선별해주는 싱크풀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탄소 포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주들도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방금 전에도 짚어봤던 반도체 크게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분야에서의 관심이고 또 반대로 오르는 쪽도 살펴봐야겠죠. 역시나 조선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싱크풀 안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조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많고 아직까지도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근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그리고 시장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조선은 충분히 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내 증시가 정치적 이슈 그리고 관세 여러 가지 트럼프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만큼 이렇게 명확한 상승 재료를 갖고 있는 섹터가 없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꾸준히 호재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들이 정말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종목들이 급등을 한 것이 아니라 눌림목을 연출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 업황적으로 그리고 실적적으로 수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강달러 흐름도 역시 이런 조선 업종들에 있어서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국내 증시에서는 특히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런 흐름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정말 많이 나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도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자재 쪽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때 또 MRO 사업이 전망이 좋다 이러면서 부각이 됐었잖아요. 어느 쪽에 대표님은 무게를 조금 더 두실까요? 두 가지 중에서 특별히 고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전체를 아우르는 걸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조선 관련해서 정말 명확한 또 재료가 실려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가 자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가 자리, 차트 흐름이 지금 구간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별해서 전략을 잘 세워 대응하신다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명확한 재료만 있다면은 충분히 흐름을 이용한 또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MRO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 관련주들이 역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면서 저항대에 도달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눌림목을 이용할지 혹은 강한 흐름 속에서 분할 매수로서 위쪽에서 잘라서 접근을 하실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안에서 조선 정말 핫한 섹터라고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어느 특정 테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아직까지도 신고가 영역이다, 고점 부근이다 말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 역시나 있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자, 조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향후 추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개장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여 정도 남은 상황인데 양시장이 현재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지수는 0.7% 내린 채로 출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양시장이 현재는 파란불 켠 채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28% 정도 내리면서 2,42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5% 약보합권에 머무르면서 현재 67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이 물량을 조금 담아주고 있죠. 89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물량 담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대장주들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으로 강보합권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빨간불 켜고 있죠. 0.44% 오르면서 현재는 34만 6천 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아가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 더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총 5위 종목까지는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도 HLB가 조금 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0.78% 내리면서 현재는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 신성 델타테크 어제는 시총 8위로 마감을 했었는데 7위로 또 한 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종목이지만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현재 또 4%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시장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지수는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빨간불을 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네, 일단 어제 또 배당 기준일을 지나면서 오늘 수급적인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사실 이런 배당 기준일이 또 옮겨가는 종목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기준일을 지났을 때 기간에 매도세가 연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좀 보셔야겠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 이러한 수급 변동성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또 주가 흐름이 커플링 되었을 때 국내 증시 반등에 대한 또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그리고 하이닉스 일부 소폭 또 상승하는 흐름을 장 초반에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 또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뭐 강세를 보였던 강달러 관련된 수혜주들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런 하락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다소 아쉽습니다만은 어쨌든 흐름 자체는 또 이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전체적인 흐름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해서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KB금융 같은 금융주들도 사실 지금 고환율 흐름에서 굉장히 불리한 업종이고 종목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인데 지금의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에 관련된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시 한번 흐름을 만들어낸다면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증시 전반적인 도약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안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를 가장 크게 뒷받침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살아나려면 반도체 전반이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다음으로 증시를 지탱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현재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다시 한번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사실 뭐 어려운 흐름이 단기간 봤을 때 지속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해서 뭐 신용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노이즈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업황적으로도 아직 개선이 되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 많이 또 독주를 하고 있는 흐름에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살아날 또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이 뭐 아래쪽으로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정 구간 지지를 받는 모습 속에서 또 일부 반등의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서 충분히 전략을 수립하셔야겠고 지금 뭐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또 충분히 지켜봐야 흐름을 체크할 수 있겠고 지금의 흐름에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정말 선제적인 또 대책들을 실질적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조금 더 또 실적 방어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까지도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있어서 조금은 차별화된 또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대표님의 코멘트 한번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현재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장이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장 안에서 시그널 포착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는 종목, 일단은 어느 섹터, 어느 테마 안에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자 기술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테마성 재료에서 벗어나서 정말 실질적인 산업의 확장 그리고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기대되는 구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실적까지도 개선이 되고 추가적인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만은 분명히 양자기술 관련해서 특히 보완주들 또 좋은 움직임 그리고 모멘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 중에서 아직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 우리가 흐름을 이용해서 굉장히 큰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양자기술 관련된 종목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미 증시에서 이런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정말 국내 증시 관련주들에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런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기술력이 우위에선 미국과 또 이러한 미국이 규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 속에서 중국이 쫓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보시면 되겠고 국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그러한 흐름에 비해서 미비한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또 정책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줄 수 있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양자 기술 정말 상용화되었을 때 신약 개발에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AI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산업 전반적으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꾸준히 관련주들 체크를 해 보셔야겠다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글이 굉장히 이슈를 만들어내었고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관련주들 체크를 또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 자, 간단한 힌트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시그널 포착 종목은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적용을 통해서 보안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런 양자 기술, 양자 컴퓨터가 이런 또 암호화폐 또 해독을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또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어제 또 암호화폐 종목들 굉장히 또 급락을 하는 흐름을 연출할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새로운 암호 방식을 또 기술로서 갖고 있는 정말 핵심적인 기업이고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주가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해서 차트 흐름 또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먼저 살펴보시자면은 일정한 고점을 또 형성하고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주봉상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지금 구간은 행보를 하는 구간을 일부 이탈한 구간인데 지금 꾸준히 양자 기술 관련해서 재료가 나와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최소 행보권 구간까지 복귀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를 감안했을 때 장기평선 돌파 더불어서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앞서 보셨던 관련주들 높은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아직 유리한 구간에서 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접근했을 때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 또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일봉상 살펴봤을 때 이 종목 역시 아래쪽에서 시장 흐름 따라서 내려왔었죠. 다만 단기적으로 또 강한 반등 시도를 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거래량을 만들었고 꾸준히 이런 매집의 흔적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일정 구간 추가적인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또 차트적인 흐름 또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양자 기술 관련해서 명확한 재료를 갖고 있고 이런 차트 자리도 유리한 종목 접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은 이 종목 통해서 저와 함께 정말 유리한 흐름 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 시세를 연출했다. 저희가 개장 전 이슈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와 관련해서 관심주들 세 가지도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종목 오늘장 안에서 상승불 제대로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주신 시그널 포착 종목 오늘장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선별을 해오신 종목이었죠.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보안 솔루션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중 안에서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재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이평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평선까지만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먹을 거리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그널 포착 종목과 관련해서 향후 대응 전략 그리고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20분까지만 열릴 예정입니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앞서 만나봤던 관심주 모두들 정확한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만나봤었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장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송이 끝나기 때문에 장 끝날 때까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날 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적인 흐름들 다 살펴주실 예정이고 그리고 그날 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까지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그래도 장 안에서 시그널이 나오는 섹터로 양자 컴퓨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싱크풀을 살펴보면 이 안에서도 와 오늘 장 안에서 양자컴 정말 대세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급등 시세가 연출됐던 아이온큐와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의 혁명을 이끌 최고의 주식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었죠. 역시나 미국 안에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중국이 새로운 양자 칩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또 구글이 윌로우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와 대응하기 위해서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양자 컴퓨터 오늘 장 끝날 때까지도 이 화력을 조금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봤던 솔리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8%대 이상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장 초반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또 저항대가 굉장히 근접한 모습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장 막판까지 이러한 강세 흐름을 유지한다라면은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그렇지 못하고 장 막판 또 이러한 흐름들을 또 모두 되돌리면서 음봉으로라든지 이런 상승분을 반납해서 또 아래쪽에서 마무리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종목 순환매 양상을 띠면서 이런 급등주들에 대한 또 상승분 되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먼저 치고 올라갔던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도 어쨌든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하는 구간이고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또 이슈들 그리고 재료가 지속되었을 때 충분히 저항대 돌파를 통한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들 꼭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개장 전 이슈에서 만나봤었던 관심주였던 솔리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장에서 8% 넘게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양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는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항대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죠. 오늘 오후장까지의 흐름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힘이 지속이 되면서 저항대 부근까지 힘있게 양봉을 그리며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힘이 빠지고 마무리를 하게 될지
있을지 지켜보신다면 다음 주에도 이 화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상승세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릭 대표님과 개장 전 이슈 그리고 개장 후의 흐름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거래량이 조금 더 한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후장까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간의 수급 흐름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포트를 재정립할 수 있는 거래일이고 단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기간 수급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에 또 유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에 좀 더 집중을 해 보신다면은 뭐 꼭 수급이 쏠리는 급등주의 흐름을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간을 두고 유리한 또 결과를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시장인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이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레디 개장 시그널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